예, 오늘 정치 토픽 세 번째입니다. 이재명 탄핵 첫 신호 건다. 딱 걸린 자가 있다. 누굴까요? 자, 이재명 탄핵,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재명 탄핵은 지금 현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탄핵 사유가 있어도 일단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하는데도 대통령 탄핵은 과반 이상이 발의를 하고 3분의 2 이상이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지 헌재로 넘어가죠. 근데 지금 107석, 국민의힘 107석이니까 3분의 1 조금 넘죠. 그래서 발의도 못 합니다. 그런데 탄핵 소추안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죠. 이재명이 탄핵거리라는 걸 쫙 정리를 해서 국민에게 알리는 그런 노력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의지를 보여서 그런 전투력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하나 이제 물꼬가 터지는 제가 이재명 탄핵 물꼬라고 썸네일에 적어드렸는데 물꼬가 터지는 그런 그 일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조원철 탄핵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원철 법제처장 24일 날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이재명 5개 재판 다 무죄다. 무슨 법제처장이 국가공무원 법제처장이 자기가 뭐 재판장도 아니고 그리고 법정도 아니고 국회에 나와서 다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까? 더 가관인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가장 이재명의 재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 자기가 변호인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 무고한 대통령을 그렇게 검찰 권한을 남용해서 기소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게 지금 법원도 아니고 법사위에서 한 말입니다. 자, 자기가 잘 아는데 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변호인단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거 무죄다. 대장동. 그러면 재판을 열어야죠. 재판을 열어서 무죄를 입증을 해야죠. 서서히 퍼런 이 정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법원이 제가 안 되는 것을 제가 된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럼 재판을 열어야죠. 이 말을 이렇게 하면서 재판은 안 열겠다고 하고 재판이 열릴 분위기가 있으니까는 아예 다수당 힘을 이용해서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그리고 그래서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에 기자들에게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고발 및 탄핵안 발의 등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 이 조원철의 그 발언에 대해서 이 조원철이 이재명의 5개 재판 12개 혐의 전부 무죄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대해서 고발도 하고 그 탄핵안 발의 등의 조치를 하겠다. 공무원 그 중립 위반이죠. 고발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은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되는 겁니다. 물론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원철에 대해서는 조원철은 3분의 1만 있으면 발의를 하는데 통과가 되려면 이건 또 과반이 있어야 되니까는 그거는 안 되지만은 발의하는 자체가 정치 행위고 이 조원철이 뭘 잘못했는지 이재명 정권에서 이재명 재판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황당한 궤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조원철은 이재명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입니다. 그리고 대장동, 백현동,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았고 이재명이 취임한 후에 법제처장에 턱 앉혀준 그런 인물이 지금 이제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이재명 5개 전부 무죄다 이런 식의 황당한 말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탄핵의 물꼬를 트기 시작을 한다. 가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통과는 어렵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국민에게 다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조원철뿐이 아니고 이재명도 마찬가지죠. 이재명도 지금 탄핵 사유가 속속 쌓이고 있습니다. 이 탄핵이 물론 법률적으로 헌법을 위반한 또 법률을 위반한 그런 상황에서는 탄핵 사유가 되죠. 이재명은 뭐 어젠가 그제도 대구 가서 뭐 타운홀 미팅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지방선거 대비한 그 활동하고 그리고 자기 재판 없애기 위해서 이런저런 시도하고 이것들도 다 탄핵 사유입니다. 법률적으로 탄핵 사유도 있고 정서적으로 국민 정서적으로 탄핵 사유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지금 트럼프 협상도 마치 국민을 속이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특히 이 부동산 정책 거의 뭐
국민 가슴에 염장 지르는 발언들을 그 이재명 사람들이 막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여기저기 뭐 사퇴도 하고 하는데, 오늘 좀 미스터리한 일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미스터리한 일. 뭐냐? 지금 이 부동산 정책, 이게 나중에 되면은 민심을 엄청나게 악화시켜서 정말 이재명 재판장에 탄핵까지 막 여론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미스테리한 일이 하나 발생했는데 뭐냐? 이한주, 지금 민주연구원장 맡고 있죠. 이재명의 40년 지기, 뭐, 기본 시리즈를 설계한 사람,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때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까지 지낸 그 이한주가 갑자기 오늘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민주연구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 이한주가.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막 기자들이 취재를 했는데 민주연구원장직을 갑자기 내려놓겠다. 기자들하고 통화해서 이한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대선을 치러냈고 국정기획위원회를 했으면 내가 할 일을 다 한 것이다. 그래서 물러나기로 했다. 그런데 아니 그러면은 민주연구원장을 처음에 맡을 때는 왜 맡았죠? 국정기획위원장까지 해서 이제 물러날 때가 됐다고 물러난다고 하는데 그 민주연구원장을 왜 맡았죠? 그러면서 사의를 표명을 한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데 오늘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딱 그 미스터리를 푸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한주 사태 미스터리.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 부동산 문제가 이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좀 최근에 염장지르는 발언들부터 시작해서 이게 더 확산이 되면은 이재명 정권의 탄핵 사유까지 될 수가 있고 또 재판 속행 여론에 불을 붙일 수가 있다. 그런데 이한주가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사퇴하는 것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발언을 했네요. SNS가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부 여당 부동산 투기의 진짜 숨은 고수 레전드 큰손을 소개한다. 소용돌이 치는 부동산 해월에 몰려들까 조마조마했던 것은 아니냐. 이한주가 사퇴한 이유. 이한주는 2003년 서울 청담동 삼익 아파트 35평을 매입을 했는데 물론 거주를 한 적은 없다. 청담동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까지 진행 중이어서 해당 아파트의 분양권, 입주권은 올 3월 기준으로 35평이 무려 52억 원, 46평은 70억 원에 다른다. 이한주 배우자는 경기 수원 용통구 21평 아파트 세 채를 홀로 분양받고 매각을 했고 경기 용인 수지 신봉동 신축 아파트 34평을 매각하기도 했다. 정말 이게 부동산 투기의 진짜 숨은 고수, 레전드 아니냐. 근데 그 레전드가 그전에 그런 논란도 있었죠. 기억이 나실 겁니다. 어린이날 초등학생, 중학생이었던 두 아들에게 부동산을 선물했던 적이 있다. 그때 상가 하나씩 이렇게 어린이날에 정여를 했죠. 초등학생, 중학생 애들에게 아빠 잘 만난 탓에 누군가는 어린이날 선물로도 받는 부동산, 우리 서민은 진정 꿈조차 꾸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질타를 했는데 이게 분명히 이한주에게로 다음 불길에 옮겨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워낙 내로남불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니까는. 그래서 국회의원들 전수조사하자. 부동산 보유 현황. 과연 강남 좌파들은 어떻게 자기들은 갭 투자하고 다 해가지고 자기들 재산 다 불려놓고 수십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걷어 차버렸느냐. 이거 하면 이한주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 이한주가 선제적으로 사퇴를 한 것이다. 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탄핵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지금 하나씩 이렇게 탄핵 사유들을 쌓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해찬 국무총리 지낸 노무현 때 이해찬을 이재명이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으로 또 내정을 했습니다. 수석 부의장이 앉힌다는 거죠, 이해찬을.
민주평통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입니다. 이 여러 가지 이 지역 대표, 직능 대표, 재동표 등을 포함해서 약 22,000명 규모의 국내외 자문위원을 위촉하도록 하는 이런 자리인데, 엄청난 자리인데, 여기에 또 이해찬을 지금 앉혔다. 지금 돌아온 이해찬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내가 왜 이해찬을 딱 나로 말씀드리냐 하면은, 제가 몇 차례 제 방송에서 이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죠. 바로 대선 때, 2022년 대선 때, 저 여의도의 진미파라곤이라는 빌딩에 마치 비선 캠프 같은 것을 차려놓고 월 3천만 원씩 받아 쓰면서 비선 캠프를 운영을 했다. 그래서 그때 그것도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 그런 논란이 언론에서도 일어났는데, 그게 이재명 집권을 하면서 그것도 허지부지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해찬을 또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아주 여기 할 일은 없고 대우는 받는 그런 자리죠. 거기에 떡하니 앉혔습니다. 조만간 임명을 해서 신임 평통 수석 부의장으로 취임을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또 오늘 정말 제가 이재명이 탄핵 거리를 쌓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민중기 특검 그 많은 논란을 일으켰죠. 그 김건희 특검 팀을 이끌고 있는 민중기가 그때 주식 거래 의혹도 있었고, 그리고 또 수사를 받던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또 뭐 별건 수사 논란도 있었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중기가 오늘 언론의 국민일보, 여기도 국민일보 단독 보도인데, 단독 보도를 보면 민중기가 비상장 주식 그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이재명에게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이재명이 계속 있어라, 계속 일해라 이렇게 반려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국민의 지탄을 받는 그런 특검인데, 어쨌든 본인이 계속 내란몰이를 해 나가야 되니까는 그것을 사의를 반려를 했다. 반려를 하고 계속 일을 시켰다는 그런 보도도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 어떤 민심이나 이런 데는 전혀 상관없는 이런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내란몰이 이런 것도 다 자기 방탄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조치들이고, 이 좌파 정권 유지를 위해서 절대적인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특검들이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켜도 그대로 막 밀어붙이고, 심지어 민중기 특검은 오늘 특검보 2명 새로 또 임명을 했습니다. 이 특검을 접어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한데 새로 특검보를 임명을 하고, 이게 다 이재명의 지시에 의한 거죠. 워낙 이 민중기가 잘못한 것이 많으니까는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아니야 계속해. 12월까지는 자리를 지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 12월. 그래야지 나중에 지방선거까지 막 여파를 몰아갈 수가 있으니까는, 그런 다 계획 아예 하에 이 특검을 지금 독려를 하고 보강을 하고 또 사의를 표명한 사람을 그냥 앉혀놓고, 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민심을 악화시키면은 이재명 탄핵의 시동이 본격적으로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할 때 좌파가 과반수 3분의 1을 넘어서 한 게 아니죠. 그 배신자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 전에 유승민, 이번에 한동훈. 그럼 좌파 안에서도 자기들 살기 위해서 그런 배신자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보장도 없는 겁니다. 그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워낙 이재명이 폭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탈이 수가 있죠. 자, 그걸 대비해서라도 탄핵을 지금 할 수는 없어도 이 탄핵 소추안을 만드는 그 작업은 저는 계속 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제처장 탄핵 발의까지 할 수 있죠. 통과는 어려워도. 자, 그런 것들이 첫 단초를 채우는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재명 지지율 또 떨어졌다. 뭐 지지율을 안 믿으시지만은 이것도 저도 믿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계속 나옵니다. 특히 리얼미터, 이 좌파에 유리한 결과를 많이 내놓는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오늘 발표된 게 51.2%, 2주 연속 하락을 했다. 2주 연속 하락. 11호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고위공직자의 갭 투자 의혹, 부적절한 발언이 연이어 터졌기 때문이다. 뭐 어쨌든 리얼미터도 이재명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2주 연속 떨어졌다는 결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게 지금의 민심이라는 겁니다.